그리고 어제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 내용도 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일 만에 첫 변론 기일이 열렸고 2시간 만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이게 마지막 변론 기일이기도 했었는데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장관이 목숨 걸고 계엄을 막지 않았다. 그게 탄핵 사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 장관은 오히려 당당하게 국회 측 변호인단을 또 쳐다보기도 하면서 자신은 탄핵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양측의 주장들 들어보겠습니다. 피 청구인은 2024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피 청구인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그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목숨 걸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장관보다도 이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의 직무정지, 이를 통한 국정공백 내지 마비를 초래하기 위한 의도로 제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탄핵소추권의 남용으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정녕 본건 탄핵소추 의결서에 법무부 장관을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상계엄의 선포가 바로 내란 행위라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궤변이고. 송 변호사님, 저는 이 마지막 최종 변론 들으면서 목숨 걸고 막지 않았다, 목숨 걸고 반대하지 않았다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 12월 3일 밤 10시 30분 전후의 상황을 보면 국무위원들이 그 비상계엄 선포를 말릴 수 있었던 상황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의문이 있죠. 만약에 정청래 위원장이 말한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은 전원이 다 파면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은 본인이 얼마나 모순되는 발언을 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 소추위원단장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국회의 주장은 뭔가요? 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는 형식적으로조차 하자가 있어서 거의 뭐 제대로 된 힘의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말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는 목숨 걸고 말리지 못했다. 즉 말릴 수 있었는데 그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모순된다라는 부분을 아마 정청래 위원장이 전혀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법사위원장은 비법조인이 맡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가 출신이 맡아야 된다. 현재 정청래 위원장의 그 소양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순되는 지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소양 부족까지 얘기하신 건 이제 개인 의견으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도 이제 아직은 계속 궁금한 것이 과연 이제 목숨을 걸고 막는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뭐 예를 들어 어떻게 그 자리를 해야, 어느 박차고 정도까지 해야, 나오면 목숨을 건 것인지 뭐 등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거는 소추 의결서에 제시된 내용은 아니고요. 정말 목숨 걸고 막아주기를 바랬었을 국민들의 마음을 대신 전달한 거 아닌가. 그냥 비유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유적 표현이다.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제 박성재 그 법무부 장관이 내란의 모의에 참여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계엄 직전에 국무위원들이 이제 한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고 끝나고 비밀 안가 회동에 참석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비밀 안가 회동의 주요 인사들,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누구죠? 그 법제처장하고 민정수석이 이렇게 이제 네 분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네 분이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 가서 뭐 했냐라고 했더니 일반적인 연말 모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계엄 때문에 연말 모임을 다 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12월 4일 계엄이 딱 끝난 그 날에 연말 모임을 했다는 게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있는데도 없다고 하고 직접 가서 달라고 했더니 보여주기만 하고 이런 국회의
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한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이 뭐 죽을 만큼 뭐 목숨을 걸고 반대해주기 요거는 핵심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심은 아니다라는 이제 부연 설명을 네.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헌재에 나가서 하는 대리인단의 말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더 집중해서 듣게 됐던 거거든요. 그 어제 헌재 심판 변론 가운데에는요. 야권 대표를 노려봤다 이런 것도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참고 사항으로 사유가 아닌 참고 사항으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자, 박 장관은 이걸 탄핵 사유에서 왜 빼느냐 동의할 수 없다. 재판부 판단 받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박 장관 목소리를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하나 말씀드리면 네. 그 당시 그 국회 측에서 그 쳐다보았다는 부분을 참고 사항으로 해서 처리한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는데요. 네, 그건 소추 사유가 아니고요. 그 일종의 뭐 정황으로 정황으로 예, 한다라고 네, 네.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로 소추, 탄핵 소추 이게 기재된 내용이니까 판단을 구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붙였더니 이제 와서 슬쩍 빼는 것 아니냐 뭐 이러한 반발로 보여서 이 부분은 뭐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저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임재 변호사님 저 헌재가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렇죠. 사실 소추 사유 가운데 뭐 노려보았다. 그러니까 멈칫하면서 이렇게 쳐다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역시도 국회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서 함께 포함은 된 것이라고 보이지만 결국 이 부분을 참고되는 사항으로만 빼겠다고 하자 박성재 장관 측에서는 아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기각 내지는 각하 사유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정확한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